교육이라는 것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붐이 필요하죠. 붐. 바람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보통 이제 옆에다가 주로 많이 그리는데, 예? 그림을 뭐 지난번에 여러분 제 그림 솜씨를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그 그림도 연습을 하면 괜찮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연습을 하지 않고 하면 사실은 뭐 잘 안 되는데, 자, 뭐좀 그런데 이게 여러분 뭡니까 이게? 이게 여러분 뭐죠 이게? 그죠? 이거 확실하죠? 뿌리죠, 뿌리. 이거는 뭐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이게 뭐 이렇게 글쎄요 줄기라고 할까요? 줄기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 잎, 발, 잎. 그죠? 근데 이제 뿌리가 있고 사실 줄기가 있고 잎이 있고 줄기하고 잎은 사실은 또 좀 다를 수 있는데 이건 약간 좀 이상하다. 뿌리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되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했냐면 무슨 말씀 지금 드리고 싶냐면은 이 교육 과정에 대한 어떤 이해를 풍성하게 하는 게 또 제가 볼 때는 구태여 임용고사 그 옛날에 그 교육학 이런 문제들에서 교육 과정의 실질적인 부분으로 변형된 게 뭐냐면 교사가 갖춰야 될 게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자질 중에서 이렇게 뭐 굳이 청의가 있다면 이 수없이 많은 뭐 경험들 그죠? 이런 뭐 경험들은 참 소중하고요. 선생님에게 필요한 이 경험들 정말로 소중하죠. 모든 뭐 자산이 되는 거고 뭐 경험들, 철학, 아이들에 대한 태도, 모든 태도들이죠. 태도, 자세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큰 힘이 교사로서 또 뭐 교사가 앞으로 뭐 성장해야 될 교사 성장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근데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교육 과정의 이해가 뭐가 되냐면 이게 뭐 난초라고 만약에 예를 든다 그러면 뿌리에 가까운 거죠. 뿌리. 힘이 세다는 거죠. 근데 공감교육 또 1997년도 뭐 그때 아주 또 유행했던 지금도 뭐죠? 열린교육 같은 게 열린교육. 그러니까 시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사조와 패턴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거 느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바람이 붑니다. 바람. 그렇죠? 교육은 바람. 바람은 불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바람이 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바람이 불지 않으면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힘들죠. 12월달,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부터 여러분 바람이 좀 심하게 불죠. 4월달에 주로 그래서 강원도 지방에 바람이 심하게 부니까 산불이 또 많이 나기도 하죠. 그죠? 바람이 부는 거는 또 우리 그 대류 현상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중요한 문제고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최근에는 바람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바람이 참 중요하죠. 바람은 붑니다. 바람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 하나를 예를 들면 여러분은 여기에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있겠습니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파리 끝에 있는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교사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크게 흔들리는 거죠. 이게 좋구나, 저게 좋구나, 요게 좋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재밌게 하는데 저렇게 하면 팁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더 깊이 있는 것들인 거죠. 본질적인 부분인 거죠. 국어는 언어는 인간이 사용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자질이잖아요. 국어 수업이 그런 쪽이 있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저는 이게 뭐 듣기 말하기뿐만 아니라 읽기도 그렇고 쓰기도 그렇고 풀 한 포기를 그렸을 때 늘 뿌리를 생각하는 본연을 생각하는 본질을 생각하는 그런 교사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바람은 분명히 불 겁니다. 여러분. 뿌리에 있다고 해서 그 바람을 못 느끼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꿋꿋이 흔들림조차도 느끼면서 또 새로운 싹을 틔우고 이파리를 틔우고 열매를 맺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씀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죠? 5, 6학년 제가 특히 말하기 마지막 상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듣는 텔레비전 이걸 말씀드리다가 제가 좀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과정 내용은 결국은 나하고도 또 우리의 삶과 결국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를 우리가 느끼는 거죠. 나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상대방이 말하는데 공감을 하게 하는데 이게 여러분 그냥 이 교육과정에 나와 있지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친구를 한번 상정해 보세요. 친구가 처한 상황을 이해한다. 아 그래. 갑자기 수돗물이 안 나와 있어. 정말 힘들었겠네. 그렇게 반응한다고 하면 그 친구의 처한 상황을 이해를 했다고 그 친구를 생각할까요? 우리는 보통 상대방이 하는 언어적인 표현의 결과와 겉으로 느껴지는 그런 표정이나 행동을 보고 대부분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처한 상황을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교육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반성적 태도로 다가가는 거죠. 국어 수업이라는 게 결국은 나의 문제이기도 하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내용이 교육 과정에 있는 그런 어떤 내용, 성취 기준을 가지고 나오지만 우리 아이들의 삶 자체를 더 진짜 삶처럼 정말로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힘이 되는 거구나. 그걸 우리가 느끼는 거죠. 한번 이렇게 이제 보고 지금 머릿속에 별로 든 건 없습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분이 국어 수업만 또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 기준이 딱 해서 그냥 법전에 있는 걸 탁탁탁 빼가지고 바로 머릿속에 암기해서 나오면 참 좋겠지만 저는 그걸 바라지는 않고요. 또 그렇게 저도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략적인 흐름을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죠? 1, 2학년으로 해서 3, 4학년군, 5, 6학년 흐름이 있구나. 그런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 속에서 내가 지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건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용 보면 교과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나와 있죠? 단원을 시작하며 준비, 기본, 실천. 큰 패턴이 국어과 교과서는 단원에 대한 안내가 있고 국어과 교과 역량이 나와 있죠. 제가 볼 때는 국어과 교과 역량은 그냥 관련성에 대한 언급인데 사실 이 부분이 실제 수업과 연결되는 게 쉬운 부분은 아닌데요. 단원명, 단원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단원 학습 목표는 여러분 이제 이것도 해석이 참 중요한 건데 단원 학습 목표는 성취 기준을 그대로 가져온 건 아니에요. 성취 기준을 여러 가지를 해서 해당 단원에서 학생들이 수행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을 대부분의 경우 문장으로 진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학습 목표입니다. 근데 이것도 좀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그 학교에서 아마 여러분이 실습 나가면 누군가는 교무부장님이든 연구부장님이든 실습을 담당하는 담당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을 것 같아요. 학습 문제하고 학습 목표를 구분해서 쓰시죠.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입장이 중요한 거죠. 여기 보세요. 여기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쪽이거든요. 교과서는 이쪽인데 여러분 지도서 보면 교과서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단원 학습 목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단원 학습 목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고 써 봅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단원 학습 목표를 쓰진 않고 차시 학습 목표를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차시 학습 목표는 지도서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요. 학습 목표를. 그래서 학습 목표를 뭐 할 수 있다라고 학생들이 수행하면서 기준점에 도달할 수 있는 행위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할 수 있다라고 초점을 두는데 보통 읽고 써 봅시다는 어떻게 보통 학교 선생님들은 생각하냐면 학습 문제로 파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학습 문제와 학습 목표에 대한 규정 이해는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많이 달라요. 이런 경우에도 보면 교과서마다 또 다른 성향이 있어요. 이런 거를 여러분 실습 나가기 전에 나중에 한번 언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준비 과정이 있죠. 차시 분량이 나와 있고 보통 1차시 분량, 2차시 분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본 학습에서 배워야 될 내용을 익히고 연습하고 그 다음에 실천 학습이 있고 실천 학습에서는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고 단원 학습 내용을 정리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용어를 이제 교과서 만드는 사람들이 만드는 교과서 개발자들이 만들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준비하고 기본하고 실천한다. 기본에서 바로 실천으로 갔잖아요, 그죠? 준비는 뭘까? 준비는 실천을 하지 않는 겁니까? 기본은 뭡니까? 실천하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과서에 있는 걸 그대로 수용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훌륭한 교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비판적인 관점도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배우는 상황이니까 살펴보는 거죠. 그 다음에 학습 도우미들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책은 선생님이고 연필은 친구고요. 지우개는 친구입니다. 그렇게 안내를 하는 거죠. 듣기 자료로 나와 있고 정리하기가 나와 있네요. 그죠? 실천하기 위해서는 실천과 정리가 함께 나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국어 1-1의 가와 나 부분을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죠. 자, 이제 지금 제가 10분 정도만 더 말씀을 이제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면 이게 지금 1학년 1학기 교과서란 말이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대한민국 교육과정기가 있는데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는 2020년도에 현장을 놓고 봤을 때 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처음 들어와서 배우는 국어교과서의 첫 단원입니다. 그렇죠. 첫 단원 이름이 바른 자세를 읽고 쓰기예요. 뭘 여러분 느꼈어요? 바른 자세로 읽고 쓰기가 단원의 제목이야. 그러면 읽기 쓰기를 중요한 거로 보는 건가? 아니 뭐 그렇죠. 문식성과 관련이 있으니까 읽기 쓰기가 중요하다. 그런 느낌은 들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뭐에 초점을 두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듣기 말하기의 성취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국어과 교과 역량은 지금 마음 나누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살펴보면서 보세요. 그리고는 단원 학습 목표는 바른 자세로 낱말을 읽고 써봅시다라고 되겠습니다. 선명하죠? 바른 자세로 낱말을 읽고 써보자.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죠. 성취 기준만 가지고 수업할 수 있다고, 그죠? 여러분 보세요. 도입 단원에 그림이 어떤 게 나와 있습니까? 준비 단원에서. 준비 단원이죠? 준비 단원이 아니지. 단원을 시작하며의 부분입니다. 그죠? 준비는 또 그 다음이니까. 단원을 시작하며에서 어째 수업이 시작될 텐데, 그렇죠? 바른 자세로 글을 읽고 있지 않은 아이들을 많이 상정을 했잖아요. 아이들, 동물들이죠. 그죠? 코끼리, 여우, 다람쥐, 토끼, 돼지, 얼룩말.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를 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이런 거는 뭐 임용고사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교과서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부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죠? 돼지는 구태여 자동차를 가지고 수업 시간에 그것도 책을 필통에 괴어놓고 본다. 뭐 이렇게 좋지 않은 행동을 구태여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부분이 사실은 뭐 교육적인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도 들죠. 하지만 이 상황은 이해가 되죠? 왜? 무엇 때문에? 바른 태도로 읽고 쓰는, 여기서 읽기 쪽에 아마 초점 두는 것 같아요. 바른 태도로 읽도록 하는 걸 학생들한테 안내하기 위한 큰 흐름에 대한 어떤 도입. 그런 부분이 아닐까 추론해 보는 거죠. 동물들도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그림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동물에 대한 보편적인 정서가 반영이 돼요. 염소가 너무 주로 할아버지 생각하잖아요. 수염이 있으니까. 염소가 수염이 있다고 해서 뭐 사실 뭐 오래된 건 아닐 수도 있는데 뿔이 있고 그러니까. 다람쥐는 어떻습니까? 귀엽지만 작으니까 또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여우는 어땠죠? 상당히 약삭 빠르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염소가 뒤를 돌아볼 일은 거의 없죠. 그죠? 근데 의외로 토끼가 지금 바른 태도인지 모르겠지만은 돼지는 어떻습니까? 뭐 게으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실제 돼지가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얼룩말은 또 그렇게 다람쥐는 지금 또 여러분 이 교과서 하나하나를 보면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태도를 생각을 가지고 학생들을 또 다가가면 훨씬 더 수업이 재밌어져요. 왜냐면 애들도 교과서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생기니까.